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오늘의 장전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기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옐런 인플레이션 예측 실패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가 이제 쉬는 사이에 유럽 인플레 지수가 8%로 또 사상 최고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은 제로 금리 상황인데 인플레는 8%.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옐런 의장과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일자리를 줄여도 인플레가 최우선 과제다. 연준을 전폭 지지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또 한 가지 밝힌 게 작년에 내 인플레 판단이 틀렸다. 큰 충격이 닥칠지 몰랐다. 라고 실수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 대비하라. 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0.7% 하락하는데 이 부분 역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일은 인구 우기가 시작됐다는 소식인데 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식량과 전력난이 완화될 것이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고요.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 제외하고 원유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한번 이제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이 이제 8월까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640조를 쓴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폭스콘에서는 코로나 봉쇄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고요. 5월 수출 규모 우리나라 5월 수출이 나왔는데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낙폭을 키우다가 만회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빅테크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하였고요. 에너지 섹터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반등 마감입니다. 어제는 하락했고 오늘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포 심리 지수를 살펴보자면 피어 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의 그래프 차트에 따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말하자면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고요. 어제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소식, 그리고 달러 지수도 다시 102.54%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선거로 어제 쉬는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 파월 회담이 있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잘못 예측했다면 실수를 인정하였고요. 이제는 제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무부 장관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반년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죠. 이 와중에 오늘 새벽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면 유가도 170불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억제하려고 하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이먼 회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다만 블라드 총재가 시장의 일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축소하였고 여전히 시장은 혼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긴축으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3% 이상 상승할 것이냐 이 점은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저께 보합을 이겨내고 약한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그래서 장마판 MSCI 리밸런시 물량 5천억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차익 실현 및 탈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지만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 소맥 선물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했냐? 매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래도 아직 박스권이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계절풍 시즌이 시작되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밀 작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밀 선물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식량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한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파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올 겨울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확실하게 꺾인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관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박스권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이런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원전, 무장공, 방산, 그리고 신재생 등을 꼽고 있고요. 종목 기타 뉴스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리백 관련 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아리백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죠. 그리고 원전 재개까지 빈자리이기 때문에 풍력이 최고가라는 뉴스가 나왔고, 여기다 넣지 않았지만 그저께 SMI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00만 명이 영화를 찾았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자금난의 복병에 기대가 극자 항공주 등의 기대가 꺾였다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자율주행 관련 종목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정책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주와 관련해서 극장과 공항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쪽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으나, 이제 CJ, CGV 등이 그저께 뉴스 나온 게 4천억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작은 나에 따른 주식 물량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방해하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근본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은 서비스업이고, 그래서 경쟁 업체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예를 들더라도 CJ, CGV뿐만 아니고 롯데, 그다음 시네마라든지 메가박스 등도 있고, 뭐 카지노 업체도 굉장히 많고, 호텔도 굉장히 경쟁력 업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업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업체가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약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영국이 휴장되어 있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의 일정으로는 미국의 이제 서비스업 지표, 합성 PMI 지표가 발생되고 5월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단원조로 휴장입니다. 대만도 휴장이고요. 그리고 카이노스메드 거래 정지 예상입니다. 네, 이상 오늘 주요 이슈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